Stop and try again. 안녕하세요, 레이킷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듀얼 스크린 사용하며 거의 한 달째인데, 제가 이걸 처음 받았을 땐 좀 부정적이었는데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늘어나서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걸 영상으로 담아봤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듀얼 스크린은 포고핀 방식으로 LG V50과 연결되며 전원을 공급받고 데이터는 무선으로 주고받습니다. 듀얼 스크린이 탈착이 좀 하기가 까다로운데 굉장히 쉽게 탈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듀얼 스크린 분리는 이렇게 안쪽을 잡고 눌러주면 아주 쉽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지금 아마 듀얼 스크린을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먼저 듀얼 스크린을 잘 쓰려면 위즈락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합니다. 위즈락은 설정 일반 업데이트 센터 앱 업데이트로 들어가 보면 위즈락을 볼 수 있습니다. 위즈락을 터치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듀얼 스크린 사용하기 전에 먼저 꼭 설치를 해 주십시오. 위즈락을 설치하고 활성화를 하면 바로 적용이 되는데, 위즈락의 역할은 멀티태스킹 작업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디스플레이가 우리가 PC에서 듀얼 모니터를 쓰는 것처럼 하나의 프로그램을 각각 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는 트위치의 경우도 위즈락을 설치하지 않으면 화면을 벗어나는 경우 트위치 방송이 중단되는데, 위즈락을 설치하고 트위치를 실행한 다음에 듀얼 스크린에 띄워두고 메인 스크린에 게임을 실행하면 트위치 방송을 보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치에 시청자 참여 방송을 많이들 하시면 게임 참여와 동시에 시청을 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실행해보면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튜브로 게임 공략을 보면서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위즈락을 설치하기 전에 게임의 경우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하며 화면을 벗어나면 멈추는 경우가 있었는데, 위즈락을 설치하면 게임 두 개를 각각 화면에 동시에 실행도 가능합니다. 이게 위즈락이 나오기 전과 위즈락이 나오고 나서의 멀티태스킹 작업 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즈락은 듀얼 스크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위즈락을 설치했다고 모든 게임이 동시에 실행되거나 모든 앱이 동시에 실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넷플릭스 같은 경우나 일부 앱은 보안 이슈로 인해서 화면을 벗어나면 무조건 정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 참고하십시오. 멀티태스킹이 100% 다 되면 좋겠는데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듀얼 스크린의 경우 사진 촬영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트리플 뷰를 길게 누르면 듀얼 스크린에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각각의 카메라 화각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서 구도를 바꿔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러 모드를 선택하면 듀얼 스크린에도 셔터 버튼이 만들어져서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때 펼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수월하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스크린을 사용하다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웹페이지 두 개를 동시에 띄우거나, 혹은 한쪽에 이북, 한쪽에는 웹페이지를 띄워두고 책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검색을 하거나, 때로는 웹툰을 보면서 한쪽에는 또 웹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얼마 전 브롤스타즈 게임 패드가 추가돼서 브롤스타즈를 실행하고 게임 툴에서 LG 패드를 켜면 전용 게임 패드가 실행됩니다. 이건 배틀그라운드도 똑같이 전용 패드가 나와있죠. 지금 게임 패드는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호환되는 게임도 늘어나고. 그런데 이게 살짝 딜레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잘 될 때는 또 잘 되던데, 가끔 컨트롤 하다 보면 딜레이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십시오. 게임패드로 일단 게임을 하면 손이 화면을 가리지 않아서 답답함도 벗어나고 게임에 좀 더 몰입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제 같은 경우는 HTS, 모바일 HTS로 주식 거래를 하는데, 한쪽에는 HTS를 띄워놓고 한쪽에는 뉴스를 보면서 종목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HTS로 주식 거래를 하면서 증권 방송을 띄워놓거나 종목을 검색해보거나, 아니면 종합시황을 그래프를 찾아서 보기도 합니다. 굳이 증권 방송이 아니라 야구를 보면서도 웹페이지를 보거나, 이건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화면을 띄워두고 메모장을 띄우고 중요한 메모를 해도 되고, 듀얼 스크린 활용도는 꽤 많은데, 의외로 예를 들자면 전화통화 중에
보통 우리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제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전화를 받으면서 한쪽 화면에는 전화하면 녹음을 해두고 한쪽에는 중요한 메모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전화를 하다 보면 카톡을 보거나 아니면 뭐 통화를 하면서 은행 내역이나 증권 거래 내역을 봐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연결해서 보통 통화하면서 듀얼 스크린을 이용하며 이쪽 화면에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띄워서 보면서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를 들자면 뭐 전화 통화하면서 증권 거래나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서 이야기를 저 같은 경우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왜 전화 통화하면서 화면을 전환하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뭐 통화가 끊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화면을 동시에 두 개 띄워놓고 쓰니까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 좋아하시는 분, 저 같은 경우는 에뮬레이터 게임을 좀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고전 게임을 좀 즐기는 편인데,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앱으로 게임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즉 NDS나 뭐 PSP 게임 에뮬레이터를 LG V50에 띄우고 LG 패드를 띄우면 게임패드에서 콘솔 게임 스타일이나 베이직 게임 스타일을 선택하면 이 게임패드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단 이것도 100% 모든 게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이 먹히는 것도 있고 안 먹히는 게임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또 각각 계정을 여러 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는 듀얼 앱을 사용하면 앱을 하나 더 설치해서 카카오톡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해서 각각 화면에 띄워두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단 듀얼 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몇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몇 종류만 현재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도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이건 제가 외국에서 사용했던 경우인데, 듀얼 스크린에 지도를 띄워두고 메인 화면에는 번역기를 실행해서 외국인하고 지도를 보면서 제가 베트남에서 번역기로 대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사실 솔직히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나 이미지를 띄워놓고 그 옆에 번역기를 띄워놓고 서로 대화를 해봤는데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의외로 듀얼 스크린은 사용을 해보면 게임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리고 듀얼 스크린은 화면이 2분할 안 되지만 메인 스크린은 화면이 2분할이 되기 때문에 두 개 앱을 동시에 두고 사용할 수 있어서 듀얼 스크린까지 더하면 앱 3개를 동시에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메인 스크린은 2분할해서 각각의 다른 앱을 띄워두고, 듀얼 스크린에는 뭐 게임을 한다든가 동영상을 띄워놓고 그렇게 3개의 앱을 동시에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냅드래곤 팔로우가 의외로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듀얼 스크린에는 뭐 유튜브, 메인 스크린에는 화면을 분할해 카카오톡이나 뭐 메신저, 웹페이지를 띄워놓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듀얼 스크린에 펌웨어가 업데이트되면서 제스처 기능이 적용됐는데, 손가락 3개로 밀면 서로 화면을 보내거나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밀면 가고, 이쪽 화면을 또 손으로 밀면 듀얼 스크린의 화면이 메인으로 넘어가고, 메인의 화면에 띄워져 있던 앱이 듀얼 스크린으로 넘어갑니다. 손가락 3개로 밀어주면 되는데 이게 상당히 편합니다. 이 제스처 기능은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이건. 자, 그리고 듀얼 스크린의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인데, 지금 보통 우리가 안드로이드 화면을 캡처할 때는 전원 버튼 그리고 이쪽 하단에 볼륨 하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캡처가 되죠. 화면이 이렇게 캡처가 됩니다. 캡처가 되면 이 아래 뭐 이걸 누르면 뭐 캡처한 위에다가 메모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듀얼 스크린에 있는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듀얼 스크린에 있는 화면을 캡처하려면 화면에 알림바를 내려보면 캡처 플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캡처 플러스를 딱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뭘 적을 것이냐 그런 게 있는데 안 적고 그냥 이대로 저장, 갤러리로 저장을 하면 캡처 플러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일반 스크린 캡처를 했을 때는 여기 스크린 캡처에 들어가 있고, 캡처 플러스를 사용해서 캡처한 것은 캡처 플러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듀얼 스크린에 캡처했던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화면 녹화의 경우는 설정에서 일반에 들어가 보면 화면 녹화가 있습니다. 이 화면 녹화에서 동영상 크기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뭐 QHD, HD, FHD 2340에 1080이 가장 크고, 여기서 화면 녹화를 지정해 두고 상태바를 내려가지고 쭉 내려보면 여기에 편집에 들어가서 화면 녹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화면 녹화를 추가해 둔 상태인데, 자, 화면 녹화를 여기서 누르면
바로 시작합니다. 단 메인 스크린 화면만 녹화되고 듀얼 스크린에서 실행 중인 콘텐츠가 있을 경우는 소리는 들어오지만 화면은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1, 2, 3 해서 이 화면이 녹화가 됩니다. 위에 보면 녹화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녹화를 중지를 하고 싶으면 내려서 역시 이걸 누르면 녹화가 중지가 됩니다. 화면 녹화도 아주 간단하죠. 화면 녹화 앱을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 녹화 앱을 제가 써보니까 레코딩 앱을 써보니까 오류가 나는 게 좀 있더라고요. 듀얼 스크린에서 뭔가를 실행하면. 그러니까 자체 화면 녹화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LG V50과 듀얼 스크린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클 것 같은데 단점도 뚜렷하지만 활용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활용도 외에도 아마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